네, 차기 테마주로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우리 시장이 또 미 대선에 중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은 또 코로나 이슈에 멀리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게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져오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대내의 변수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국내에서도 콜센터발 또다시 코로나 재감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초기에도 콜센터를 통해서 감염 환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사례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한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이슈를 제일 싫어하는데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좀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선 선거 자체가 워낙에 우리나라의 어떤 직접 선거 방식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인구도 많고 또 이번에는 비대면 투표가 워낙에 상당 부분의 유권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 완전히 개표가 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낙폭이 확대되어 있는 종목 중심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7, 8월에 반짝 오르다가 9월, 10월에는 상당 부분 상승폭을 또 반납을 해줬던 그런 이제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을 해봤고요. 특히나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케어의 어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오바마 케어의 중심부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센티멘트가 다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반등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주 중심 특히나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바마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천안 콜센터 관련해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제2의 대구되는지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여름 이후부터는요. 뭔가 좀 거래량도 감소되면서 또 낙폭을 확대를 해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절성 독감과 또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가 미국 대선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치료제, 백신에 대한 윤곽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완성을 해내느냐, 화이자다, 아스트라제네카다, 아니다, 치료제 쪽에서는 덱사메타손이다, 레보비르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물질들, 신약들 이름들이 거론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신약들 또 기대되는 백신들의 치료제 이름들이 또 거론이 될 때마다 관련주들이라고 불리우는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한 차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순환매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 순환매 상승이 쭉 추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간의 반등으로 이제 끝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다소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가을께 추운 계절로 넘어오면서 그다지 좋지 못했었다가 이번에 미국 대선 선거 결과로 인해서 다시금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대선 이슈가 반등에 어떻게 되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더나, 덱사메타손, 아스트라제네카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그나마 좀 좋을지 궁금합니다. 종류가 참 많잖아요. 어떤 업종 네. 봐야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많은 종목들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만 다소 이제 고점 대비해서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낙폭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종목 중심 안에서 이제 골라봤고요. 저는 부강약품을 골라봤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강약품의 기술인 레보비르, 항바이러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부강약품인데 아직까지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그 과정에서 모집 인원을 확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와 관련한 이제 보도 자료들도 우리가 조만간에는 한번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여름께 한 차례 이제 주가가 출렁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슈가 있었었는데 최대 주주가 블록들 형태로 인해서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다소 또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번 제약바이오즈 반등 그 시그널 속에서는 반등 상황에서는 많이 하락했던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R&D에 투자하면서 이번에 R&D 그 개발 속에서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라는 그런 물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모멘텀이 일단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21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800원에서 25,300원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1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저항이 지난 그 10월 달 고점입니다. 이때가 29,000원 후반권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뭐 충분히 25,000원 부근에서 공략해서 29,000원대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큰 성과를 단기 성과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29,0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요. 손절가는 이번에 하락할 때 어느 정도 그 하방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입니다. 23,900원이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덱사 메타손 관련주 안에서 부강약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많이 하락한 종목군 중에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매수가는 박스권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매수가, 손절가 라인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부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